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깊숙한 생각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인형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2번, 3번, 5번, 1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과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콕콕 집어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이 관계 상태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러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뭔가 관계가 누군가는 이렇게 좀 잠수를 탔다거나 누군가는 회피를 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관계에 있어서 가능성을 키워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시기, 그리고 누군가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를 꺼리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우리가 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는 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좀 재미는 없지만 그냥저냥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무관심이 있지만 그냥저냥 이어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회피, 누군가는 잠수,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그런 시기가 지금인 상태다. 자, 그러면 과연 무의식 안에 어떤 생각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 러브하게 보도록 할게요. 무의식 안에 이 사람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이 관계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관계 무의식 안에 다시 되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 관계가 조금 흐지부지 될 것 같다. 아직은 마음의 열정이 남아있다.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약간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보여지는 직업군에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뭔가 계속 약간 본인을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오로지 전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 간에 지금 흐지부지 뭔가 재미가 조금 예전보다 떨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계가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확연하게 갖고 계시네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거야. 지금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관계 긍정적인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관계의 가능성이 있고 감정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무의식 안에 보면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관계가 뭔가 흐지부지 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은 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너는? 자, 일단 직장 생활이 어떤지 좀 볼게요. 직장에서의 모습. 일 욕심이 너무 많고요. 돈 욕심이 너무 많고요. 이 사람이 욕심이 하늘로 탱천하고 있는 중이야.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 직장 안에서 여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기가 벌려요.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 요즘에 돈 쓸 시간도 없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나거든요.
이 일적으로 약간 지금 책임감을 엄청나게 지가 본인이 짊어지고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가 욕심이 많아서 승진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 스스로가 약간 일을 사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힘들어서 뭐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금전 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좀 볼까요? 금전 상황은 어떤지. 금전 상황은 문제가 없네요. 금전 상황은 괜찮아. 이게 펜타클 카드 자체가 약간 돈을 상징하는 카드고 거기다가 레벨이 좀 높은 퀸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어떤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갚아나갈 그 이상의 여력은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인간관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인간관계. 이 사람 요즘에 좀 변화를 겪었나요? 어쩌면 이 사람이 최근에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거나 군대에 갔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예전에 있었던 바운더리의 인간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중,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뉴페이스들과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도 어떤 이 인간관계의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중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까요? 소통이 없어. 가족들과는 대화가 안 돼. 이런 느낌. 가족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 근데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상황이 되면 뭐 부모님 찾아뵙고 약간 이래야지. 뭐 내 가족들 챙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지만 이 사람이 뭔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하고 대화되면 쇠기의 경일기 같다. 그래서 나는 가족하고 대화를 안 할래. 나 잔소리 듣는 거 싫기 때문에 일단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분명. 요즘에 전반적인 기분이 어떤지. 재미가 없어.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에 너무 매진이 되어 있고요. 뭔가 생활 안에서 너무 편향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이 일을 해결해서 승진해야 돼. 내가 완전히 일취월장해갖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주력해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에 재미가 없고요. 조금 매너리즘도 빠져있는 게 있고 우울감도 약간 있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딱 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메리카노 들고 출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일에 쫓겨갖고 매일 밤을 새는 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흐름이 요즘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힘들고 피곤함을 좀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 재미가 없지. 나는 어디? 지금은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좀 삶은 좀 팍팍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 회피형이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고 약간 긍정적인 여지를 만들고 싶고 약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계의 어떤 신뢰감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에서도 고민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허미카드. 이 사람은 무언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려. 여러분들은 좀 급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다소 느리다. 이 관계 행복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간에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좀 진지하게 끌어가서 추후에 결혼까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킹 오브 완즈. 하지만
본인이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안정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 이런 거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돼. 근데 나의 어떤 입지와 나의 금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일적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이 관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회피형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저 좀 전에 먹었어요. 오늘 백숙 먹어갖고 배가 든든하고 기분도 좋고 에어컨도 살살 나오니까 오늘 되게 컨디션 좋게 리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고민이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언니로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우리 보랑님들이 있다. 투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뭔가를 조율해 나가야 되느냐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을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패턴 안에서 무한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 센스 있고 되게 부드럽고 여러분들을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굉장히 착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따뜻하고 인정 많고 관대한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주변에서 어떤 이 칭찬도 받고 이 관계가 굉장히 약간 멋진 관계다 라는 소리를 듣느냐, 이것도 이 사람에게 약간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러버스 카드 나오죠. 좋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끌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끌림,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매력 포인트. 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7개의 소드가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뭐 결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인 간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좀 경계가 있고 확고하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 관계를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본인의 트라우마에 따라서 올라오는 이런 마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야. 내 탓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나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관계가 원활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너는 영원한 나의 피앙세, 그리고 너는 나의 영원한 운명 같은 그런 인연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좀 점점 멀어지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개의 컵 카드, 일단 감정 기복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좀 거리감이 있는, 아직은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완전히 친근감을 느끼는 상태는 아니다. 약간의 멀어져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아직은 서로에 대한 정보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완전한 초입 단계의 썸이라든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변 환경 때문에 지금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메이저 카드들만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자, 러버스 카드하고 휠 카드, 더 휠 카드 나왔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게 가장 주력이 되는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너는 내 스타일이야. 우리는 운명이잖아. 하지만 나는 운명론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시간에 어느 정도 맡겨보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 자라온 어린 환경의 어떤 영향
있어서 혹은 이전 연인에 대한, 이전 관계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사람이 트리거가 될까봐 약간 겁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과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흐름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 이 사람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있잖아요. 앞으로의 행동 의지에 대한 카드예요. 앞으로의 행동 의지가 이렇게 퀸 오브 보이시스가 나오거든요. 퀸 오브 보이시스는 뭔가 이 관계 속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가는 거면 가는 거고 말 거면 마는 거고 뭔가 어떤 판단을 내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멀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너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 초입 단계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너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조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The Muse. 이 사람은 그게 문제네.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요인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너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 봐. 이 세 개의 매터리얼은 뭔가 이 관계가 끼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일적인 사이에서 어떤 포기짐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영향력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카드라서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나는 현실적인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죠, 이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좀 가까운 미래에는 좀 불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앞으로는 좀 직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입지 안에서 가족도 챙기지 않는데 오로지 너를 챙길 수는 없다, 이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계 속에서 줏대라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리메인 포지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긍정적인 여지가 좀 다소는 남아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기운을 이제 활력을 태워서 내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겠다, 나는 아까워서라도 못 헤어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담아서 이 사람과 보완을 하고 타협을 하고 믿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는 관계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어떤 기운 속에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기준대로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서 이왕이면 행복한 길을, 고생을 하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의류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쏙쏙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관계의 상태와 서로가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의식 안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볼게요. 자, 현재 이 관계의 상태는 어이구, 처음부터 이 카드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이 관계를 재는 것들이 좀 있는 상태. 누군가는 깐깐하게 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짝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일 수도 있겠다. 뭔가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 간에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최근에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를 감추고 있었던 거를 걸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의 무의식 안에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볼게요. 상대방의 시각 안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어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우호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사랑이 충분히 싹틀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장거리의 어떤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대화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이 있는 관계, 지금 완전히 찰떡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대방이 이 관계를 바라보는 데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아직은 확신이 없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의 확신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황을 한번 볼게요. 직장 안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자. 월드카드. 직장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본인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이 사람이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일 자체가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거를 하는 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지금 완벽해. 나 나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난 이 정도 일 아니면 다른 거는 새롭게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있는 어떤 일 그리고 직장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상황은 어떨지 한번 볼까? 나쁘지 않아요. 금전적인 상황도 엄청나게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느낌이라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약간 어느 정도 투자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조리 있게 잘 쓴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금전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인간관계는 어떤지 볼게요. 요즘에 사랑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내가 직장 안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새로운 뉴페이스들과 뭔가 인간관계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E와 I의 성향을 두 개 다 반반 가지고 계시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 아웃고잉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맨날 놀아야 되고 약간 그런데 I의 성향은 방구석에만 있으면서 일 갔다 오면은 넷플릭스만 보잖아요. 집에서 짜파게티 하나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이 많은데 이 사람은 집에만 너무 있는 건 싫어. 근데 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해. 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군가 인싸 기질이 있어. 그러면 기빨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본인이 너무 안에 있는 것도 약간 답답하면서 누군가 인싸가 있으면 거기에 기빨리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본인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최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고 싶지 않은 시점이 지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가족을 너무 사랑하네.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1순위. 가족이 나를 지탱해준 하나의 걸음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사랑해. 그래서 부모님이 뭐를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 또한 굉장히 얘를 사랑으로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절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가족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결혼을 하면 내 식구, 내 가정, 내 자식 이거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요즘 기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상 속에서 맨날 똑같대요. 자기는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 일탈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똑같아. 내 기분이 항상 출근하면 그냥 하던 일 계속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크게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맨날 같은 기분으로 살아. 특별히 되게 크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기빨리는 어떤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에서 되게 예민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인싸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기를 이렇게 막 빼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것. 확실히 아이하고 그 중간 단계에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네. 이게 친구의 경계 그리고 지인의 경계와 뭔가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어쩌면 잠자리라든가 서로 간에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짜릿함을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성적으로 꽂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 왜 옛날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는 막 이렇게 남자들 운전할 때 이렇게 뒤로 후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팔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뒤를 이렇게 딱 보면서 후진할 때 굉장히 그거에 꽂히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꽂힌 부분이 있어. 뭐 하얀 목살이라든가 어깨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꽂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쪽팔린 부분도 있고 좀 인내하고 참고 내 스스로를 약간 절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친구로 지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봐서 좀 존버를 해서 내가 조금 길게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도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덤빌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네. 여봐, 움직이고 싶어 해서 막 미쳐버려요.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이 막 성적으로 아니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막 이렇게 평소에 인싸가 있으면 기빨려갖고 막 싫어하는 느낌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막 뭔가를 대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번 꽂히면 끊임없이 본인의 열정을 막 이렇게 막 불사르는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자기만의 생각의 어떤 기준치대로 너에게 대시하겠다,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5개의 컵카드가 나오네. 5개의 컵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한번 차였다거나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다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워딩을 날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쿠사리를 먹었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내가 했던 어떤 말들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회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너와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후회를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져요.
조금 더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일 이후에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막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에게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그거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쩔 줄 모르겠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현재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 사면 초과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를 하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내가 한번 다시 움직일 거야. 내가 그 방향성이 네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몰라. 그냥 냅다 그냥 던져볼 거야. 약간 용기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간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행동을 후회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번 더 시도는 해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게 먹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몇 번에 더 어프로치는 하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그것 또한 운명이라고 그때 가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을 짝사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메이저 카드들을 뽑아보게 되면 더 휠 카드예요. 휠 카드 하나면 운명, 시간을 믿어보겠다예요.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는 어떠한 흐름,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겨나는 어떠한 흐름, 그것도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생각들은 굉장히 산만해요. 그때 있었던 행동들을 실망하기도 하고 폭풍도 좀 오기도 하고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찍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지. 그러니까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더 어프로치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자, 처음에 뽑았던 그 카드, 이 카드를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 의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이 사람은요, 고민이 됐던 어떤 마음들이 내가 지금 상태에선 너와 소통이 안 되니 좀 존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자, 그러면 앞으로는 행동의 의지는 어떻게 바뀔지.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의지 쪽으로 좀 바뀌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를 못해요. 나인 오브 인스퍼레이션 나오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를 지금 와서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이 사람이 90%는 포기했으나 10%가 포기가 안 되는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10%의 어떤 가능성과 포기되지 않는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템퍼런스 카드는 내 마음을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당장은 움직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스며시 약간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은근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렛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찐따 같고 나는 싫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해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지금 놓으셔야 돼요. 근데 몇 개월 안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가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놓으시는 것도 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속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는지 리딩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이 관계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무의식 안에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관계 상태는 뭔가 조율이 안 되는,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이 관계가. 자, 이 네고시에이션, 협상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서로 간에 결혼까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둘 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가 누군가는 무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잠수를 탔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소극적인 어떤 흐름, 서로 간에 약간 간만 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해보자,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여지보다는 좀 이 관계를 타진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상황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게 배 카드가 나왔잖아요. 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잠수, 뭔가 이 소극적 시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누군가는 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관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의 무의식 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관계가 굉장히 약간 돈독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간의 유대감이라든가 궁합 이런 것도 좋았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잘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게 있다. 악의적인 경쟁이라든가 소모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상태가 서로 간에 어떤 작은 다툼이라든가 트러블이 있는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서로의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한다거나,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기준점을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흐지부지 돼서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명확한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약간 붕 떠 있다거나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관계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어떤 다툼이, 트러블이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이 관계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내는지. 자, 일단 직장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짜증나.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요. 왜냐면 윗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된통 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싫고, 나 진짜 이런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 라는 생각?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자기만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직장 안에서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 자기에게 일 시키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게 생각해요. 왜 너는 왜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평범하게 길거리에서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는 뒤통수 한 대 제대로 맞았어. 약간 그런 느낌처럼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느낌. 이게 최근에 들어서 뭐 제대로 윗사람한테 깨졌다거나, 좀 자기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좀 밀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거나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람 금전적인 상황은 어떤지 볼게요. 금전적인 상황도 조금 어려워. 금전적인 상황도 핸드맨 카드가 나오면 여전히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제자리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현재 봉착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인간관계는 어떤지 볼게요. 직장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인간관계도 힘드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약간 좋은 사람들에게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인싸처럼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성격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 이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막 말다툼, 막 크게 막 주먹질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말다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고깝게 들어가지고 본인이 반기를 든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본인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남들이 그냥 우리 오늘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라고 하면 쟤 떡볶이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거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깝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자. 가족들과도 그래. 가족들과도.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들 뭐 볼 것도 없어. 이 사람 속마음 볼 것도 없어. 그냥 묻어버리세요. 별론데. 세븐 오브 완즈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 사람도 뭔가 화가 났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 회사 안에서도 막 짜증이 너무 많고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 한마디를 던지면 그거 자기를 되게 고깝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막 기싸움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일찍 일어나서 뭐 오늘 밥 먹고 뭐 엄마랑 어디 가자 그러면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뭐 형한테 얘기해도 되고 뭐 누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자존심 끝판왕이고요. 남들에게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성격에 가깝거든요. 무섭네. 그럼 이 사람 요즘 기분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기분도 안 좋아. 내가 이런데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맨날 사람들하고 의도 터지고 다니고 본인도 막 때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먹질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뭔가 말로 막 이렇게 본인도 톡톡 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 사람 건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폭탄일 것 같은데요. 이게 톡 건드리면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이 사람이 일적으로 좀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성격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요즘 기분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불신 그리고 불확실성 본인의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건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비두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성격이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잘못 만지면 괜히 벌집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려 다른 데서 얻어맞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괜히 이 사람에 대해서 성질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안 됐어. 성격이 안 좋아.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이거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퀸 오브 펜타클은요. 여러분들을 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퀸인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안고 있잖아. 펜타클, 동전을 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에게는 언감생심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기 이상형의 범주 안에 들여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상형이고 굉장히 배려심 넘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인 만큼 자기의 기대치를 채워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쓰잘데기 없는데 예민해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다른 데서 얻어맞고 여러분들에게 짜증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과거에 우리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혼란을 좀 겪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만사가 다 귀찮은 느낌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맞춰주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나고, 그리고 본인의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지 않을 때는 뭔가 가치관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자체의 문제,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9개 소드. 예민 떨고 있네. 예민 떨고 있어. 뭔가 본인이 답답해서 본인이 성격이 급하고 막 본인이 화를 삼키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될까봐 주저주저 하는 느낌이 있어.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무언가를 다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화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약간 겁나는 느낌도 좀 있다라는 거죠. 3 오브 소드 끝나게 될까봐 겁나네요. 완전히.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네. 싸웠다. 여러분들하고 4개의 완즈 풀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결혼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열등의식도 있어요.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산만하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메이저로 뭔가 주력이 돼서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민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까봐 겁나고 혼자 과대망상에 시달리면서 여러분들을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약간 무언가 솔직하게 막 튀어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솔직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관계를 끝내게 될까봐 겁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된다. 굉장히 소심해진다. 나는 이 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다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충분히 풀고 싶은데 네가 이 관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다. 여러분들이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매력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눈의 가시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짜증을 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실망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다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복잡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성격을 누가 받아줘? 여러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이 직장에서도 주변의 친구들도 부모님도 이 사람 받아주는 거 힘들어요.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 짜증이 많고 그리고 화가 많고 욱하는 것도 있고 한번 말을 해서 화가 나면 거칠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니까 여태까지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의 의지가 생길지 일단은 본인도 본인 감정에 스스로가 약간 지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쉬자. 일단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 이후에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여봐 움직이실 거예요. 나이트 오브 인스퍼레이션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연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생뚱맞은 어떤 연락을 하고 여러분들과 진지한 어떤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생뚱맞은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보고 싶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둥 내가 지금 간다는 둥 이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연락 안 해. 연락 안 받아. 자존심 부려.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이 관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어공주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품이 될 순 없잖아. 여러분들도 태어난 김에 여러분들의 매력을 발산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주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저는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호천사님은 예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수호천사님이 이 관계를 응원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을 응원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응원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뭔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결정하기 좋도록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감정 상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시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 관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서로의 무의식 안에는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계의 현재 상태는 뭔가 고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무언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그냥 약간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아니고 오랫동안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해오고 있는 상태, 뭔가 행동력이 없다거나 고민만 한다거나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뭔가 명확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이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쩌면 이게 확실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관계라든가 뭔가 이성적으로 진전은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애매한 2%가 있는 그런 느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이걸로 봐서는 서로 간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기타 등등 그 외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관계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가 생각하는 이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무의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무의식 안에는 재밌으신 분이네. 무조건 이 관계 keep going. 나는 계속한다.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내가 이전에 했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이대로 놓을 수는 없다. 앞으로 더 잘 해나가야지. 앞으로 이게 어려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좀 진정시키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 잘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되게 많은 거고요. 이 관계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꽂혀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감정의 깊이가 더 깊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좀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나아지고 있고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지금 썸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관계라든가 관계가 좀 대등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장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불평불만이 많네. 그래서 약간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짜증나. 그런 느낌. 직장 생활 안에서 자기 일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으나 싫을 땐 너무 싫고 좋을 땐 너무 싫고 약간 감정 기복이 직장 안에 되게 큰 느낌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뭔가 이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물릴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고 약간 그런 흐름 때문에 거기에 1, 1, B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적인 상황 좀 볼게요. 아이고, 소비가 많아. 소비가 버는 것 이상으로 소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금을 하는 돈들이 월등하게 낮다. 쓰는 돈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못 참아요. 사야 돼. 나는 청소기 이번에 좋은 거 나왔는데 나 그거 사야지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는 얼리 어답터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나는 인싸니까 사야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지출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인간관계는 어떤지 볼게요. 인간관계의 폭이 되게 넓으신 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인간관계를 많이 원활하게 할 만큼 자기 일적인 상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든 인싸 스타일은 아니네. 오히려 아싸 스타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I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E냐 I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성격, 내향적인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뭔가 인싸의 기질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사람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현재 전입가경 상태고 사면초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뭐해, 지금 시기에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걸 미루고 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과는 가족에 대한 애정도가 되게 높은데 짜증을 낼 땐 짜증이 나.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게 원래 자식이라는 게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혹은 형제관계 안에서 되게 내 누나, 내 언니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짜증이 나면 제일 먼저 짜증을 내게 되는 게 또 가족이잖아요. 이 사람 가족에 대한 매너는 없어. 그냥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약간 챙겨주고 그러는 거는 있겠지만 짜증이 나면 성격대로 한다. 참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막내 아들, 막내 딸 같은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이 사람 요즘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냥 그래. 맨날 소소하대요. 비슷비슷하대요. 그냥 뭐 내 기분이 어디 가겠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내 일하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잠이나 자빠져서 자고 있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사는 게 나는 스트레스 해소야. 그런 느낌이라 이 사람이 그냥 기분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쏘쏘하고 그냥 나는 내가 머리 붙이면서 잘 때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사는 게 그냥 인생의 낙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하지만 작은 거에서 본인이 약간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지는 않아 보이고 가족 안에서는 전형적인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거. 뭔가 집착의 문제가 좀 있으셨던 것 같네. 연락의 문제라든가. 누군가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주저리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인내하고 참고 나중을 약간 바라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락의 문제라든가 집착의 문제,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추후에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반드시 너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문제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따른 어떤 서운함을 더 많이 느끼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의 문제, 연락의 패턴 문제, 어떤 집착의 문제가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좀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별하셨나요? 헤어지셨나요? 10개 소드? 뭔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근데 가슴, 이게 최근에 어떤 집착의 문제, 연락의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어떤 동기가 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네가 그거를 곡해해서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한 것 같고, 나는 너를 좋아해서 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 뿐인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오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까봐 겁이 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 존재였는지 이 사람은 다시 리마인드가 된대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쿠사리를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미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골고루 나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근데 나름대로는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지. 나는 내가 너와의 관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에 좀 매진을 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를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막 굉장히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만 눈에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막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하루 왼종일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느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편했던 어떤 순간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곱씹고, 다시 봉합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쿠사리를 먹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그 매력을 발산하고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줬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곱씹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어떤 마음이 컸던 만큼 굉장히 아픔도 크고 미련도 굉장히 큰 상태, 후폭풍도 온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굉장히 증폭을 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내가 어떤 행동이든 하나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면서 내가 무언가 단단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있는데, 일부분 자존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한 감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메이저 카드들을 한번 볼게요. 한 장도 없어요. 마이너 카드들만 다 있단 말이야. 마이너 카드들은 보조 카드들이고 메이저 카드가 가장 주력이 되는 카드거든요. 없어.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다중이가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복잡하다는 거야. 힘들고 그립고 미련 있고 보고 싶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찾겠고 추억을 곱씹고 있고, 내가 단단히 무언가를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을 발산하고 굉장히 멋있는, 어디 가서 언감생심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 의지가 생길지 두 개의 이모션스가 나오죠. 여러분들을 그냥 놓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놓을 수는 없다. 스스로가 불안해서라도, 스스로가 미련이 많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진 않을 거예요, 성격적으로. 근데 순간적으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생뚱맞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충동적으로, 혹은 갑자기 생뚱맞게 뭐해? 라고 보낸다거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직도 갖고 있어? 혹은 강아지 삐뽀는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뚜두는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엉뚱한 행동을 이 사람이 생뚱맞게 하실 수 있겠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뚱맞은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미련이 많이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오퍼튜니티 나오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관계는 기회가 올 거고요. 상대방이 조금 다소 억울한 생각을 갖는 건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막 뭔가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석같이 빛나고 보물섬 같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풍요로운 관계의 인연의 흐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방향성이 생기길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구석구석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관계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고 서로에 대한 무의식 안에서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일지. 완전히 무너졌네. 최근에 누군가 욱했다거나 약간 크게 싸웠다거나 약간 그래서 서로 간에 완전히 놓지도 못하면서 약간 마음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흐름. 타협의 여지는 분명히 보이기는 하나 고민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크게 싸웠다거나 이별 후 상처를 지금 아물지 못하는 상태라든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욱했다거나 욱해서 크게 싸웠다거나 이별 뒤에 상처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 타협을 하려고 하나 그 타협안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뭔가 고민만 길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무의식 안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승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네. 지금은 뭔가 소극적인 시기, 지금은 잠수의 시기, 혹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욱해서 누군가는 급작스러운 어떤 행동 때문에 말이 너무 거칠게 나와서 행동이 너무 거칠게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부분 후회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관계는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은 긍정의 기운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는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네. 서로 간에 눈치만 봐. 어쩌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인연이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우리가 못하러 만났냐.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은 있지만 그게 더덥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약간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관계인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방향성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계성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분명하다. 둘 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잠수라든가 비활동 시기라고 여기고 있고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눈치를 보고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직장 안에서 잘 지내. 직장 안에서 인싸야, 인싸. 공부를 하시던 직장에 다니시던 이 사람은요 인싸예요. 인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방실방실 잘 웃어. 이게 약간 옛날에 혈액형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혈액형 보는 사람들이 AB형. 이 집에서는 욱하면서 밖에서는 이미지 관리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약간 밝고 에너지 넘치고 자기 에너지를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쓰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게 도움이 되고 주고받고 이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직 이런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것도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금전적인 것도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기 수중에 있는 만큼만 쓰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아요.
과소비가 없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곡차곡 저금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요즘에 인간관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조금 게을러. 왜냐면 회사 안에서 너무 에너지를 방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적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너무 에너지를 방출을 많이 해서 인간관계 폭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요즘에 좀 게을러지고 피곤해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복잡한 거를 만든다거나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느니 그냥 혼자서 넷플릭스 보겠다, 팝콘이나 먹겠다, 넷플릭스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면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이세요. 넷플릭스 광고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넷플릭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좀 안타깝네. 어쨌든 이 사람은 요즘에 일적으로 몰빵, 에너지 몰빵,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시들시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거나 피곤해서 약간 누군가를 만나도 빨리 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 다 응하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귀한 자식이네요. 그래서 귀한 딸이던 귀한 아들이던 이 사람은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주 어린 딸, 어린 아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약간 부모님으로부터 약간 독립을 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부러 최근에 독립을 했다거나 이 사람이 엄마와 좀 최근에 트러블이 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애기같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도 약간 선을 긋는 게 최근에 좀 있어 왔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요즘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일적으로도 그냥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고, 부모님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잔소리 듣기 싫고 나만 애기처럼 구는 게 싫어가지고 좀 떨어져 나온 그런 경향성도 있어서 이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즐거워요. 자기 인생이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사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 회사 안에서 인싸처럼 기분도 인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은 뭐가 있었는지 좀 볼게요.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이 사람이 뭔가 억울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억울해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이 사람이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억울해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서로에게 민폐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6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7까지 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8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기대치를 내가 어떻게 2단계를 뛰어넘어서 다 맞춰주냐 한 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조심스럽고 양가 감정으로 생각이 나눠지고 좀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관계성의 방향성이 지금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있고, 일부분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여러분들 탓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해하고 탓을 하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하이프레스 카드. 내가 마음이 식었어. 나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어 해요. 여봐, 7개의 완즈. 나는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도권 다툼, 내가 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너에게 곁눈질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봐. 곁눈질하고 있어. 여자가. 그리고 약간 이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비밀스러운 마음, 내 생각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옆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앞쪽으로 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곁눈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보다는 난 너에게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기고 싶거든. 내가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고 싶거든.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속으로 핫딱지가 나는 게 여러분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난대요. 나에게 금전적인 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었던 건데 네가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도 헛딱지가 나.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까지는 나도 내 자존심을 좀 부릴 거야. 이런 느낌? 좀 씩씩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 아직도 화가 나 있는 느낌이 있고요. 뭔가 잘 만들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도 짐짓 당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뭔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6밖에 안 되는 사람이 7 정도까지 했으면 엄청난 어떤 노력을 본인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일적인 부분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잘 타협을 하면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이 내 이상형이고 잘 앞으로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약간 고민해 보겠다. 일단은 내 감정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 이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메이저 카드들을 뽑으면 타워 카드하고 스타 카드예요. 하이프리스트 카드도 있다. 하이프리스트 카드, 타워 카드, 스타 카드. 이 세 가지 카드가 굉장히 약간 다 충돌하는 카드들이거든요. 하이프리스트 카드는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싶어하는, 자기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거고, 그 이유로는 이 사람이 뭔가 아직도 화가 나 있고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아직은 화가 나고 아직은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화해하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현재 이 사람이 아직도 씩씩대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어떤 트러블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만만치 않고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보겠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기의 상황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향 이런 성향들이 있죠. 별자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황소자리 이런 성향이고요. 그리고 천칭자리 이런 성향 그리고 전갈자리 이런 성향 그리고 아주 극소수로 사수자리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T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상황에 조금 더 몰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카드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의지,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행동의 의지에 대한 카드예요. 두 개의 메터리얼스가 나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대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떤 행동이 나올지 화해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여러분들과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손을 내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려본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력이 쉽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자기 입지를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났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보완해주고 이 배려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지나면 이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하거든요.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응원해주겠다라는 예스 플러스 느낌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 표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금 원활한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편안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잘 받쳐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